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일주일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죠. 벌써 또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좋은 불금 계획들 가지고 계시겠죠. 어제 사실 장마감 유튜브를 찍을 때 머리도 좀 띵하고 또 코도 맹맹해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또 촉이 좀 빠르신 분들이 제 목소리가 감기 걸린 목소리 같다고, 코가 꽉 막힌 목소리 같다라고, 감기 괜찮냐고 또 걱정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새벽에 요즘 아무래도 증시가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새벽 한 4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국 증시를 좀 확인하고 이랬더니 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어제 차라리 2550선을 오늘 하루 늦게 밟았지만 2550선을 어제 밟고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안내를 하는 것 같겠지만, 또 제가 또 제 이름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측을 드리고 시황을 분석을 해드릴 때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좀 장중에 좀 예민하게 시장을 지켜봤더니 어제 아니나 다를까 좀 장마감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목소리가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아직도 코가 좀 맹맹하긴 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 2550선, 제가 그렇게도 주구장창 강조해왔던 2550선을 결국 오늘 밟았죠. 2553까지 장중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지켜보신 분들이 계셨으면은 임광복 대표 말이 정말 맞구나, 이거를 어쩌면 조금 깜놀 하셨어야 정상이거든요. 어제 사실은 유튜브의 커뮤니티에다가 재미로 설문조사를 한번 올려봤어요. 제 분석이 정확해서 깜놀을 하냐, 아니면은 제가 친절해서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심 제 분석에 대해서 깜놀한다, 이런 정확해서 깜놀한다, 이런 답변이 많기를 바랬는데, 친절해서 감사하다 이쪽이 조금 많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투표하신 분이 몇 명 되지도 않긴 하지만, 빨리빨리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서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유튜브 안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좀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 자주 대면을 하면서 강연도 하고 같이 주식도 알아보고 이런 형태의 모임 같은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도 벌써 3개월째 어떻게 보면은 3개월째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이 유튜브에 매여 있는데, 매일같이 구독자 속도가 진행이 좀 느린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조금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선 노래를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자, 설마 했었지. 그 얘기는 정말 거짓말 같아. 이런 가사인데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저는 80년대생이잖아요. 아니, 80년대생이 아니라 저도
그 이제 정치에서 그 386, 586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386, 486, 이거 586, 686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69년생이고 88학번이니까 정말 386 지금 이제 586이죠. 586 세대에 정말 끝자락에 있고 또 제가 이제 88학번이라는 그 세대가 좀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 그래서 88년도에 뭐 이제 좋게는 뭐 올림픽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선지원 후 시험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학력고사든 수학능력 시험이든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맞춰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88년도에 그 학교에 진학할 때 갑자기 그 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교를 아예 선택을 미리 해놓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마치 그 예전에 그 예비고사, 본고사 그런 시스템처럼 저도 그 대학교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처음으로 주관식 그 전에 다 객관식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88년도에는 주관식이 도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테스트를 당하는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당하는 일이 많은 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90년대에 또 보면 이제 X세대, X세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386 세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너 끝자락에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세대를 낀 세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그 대학 생활을 거기를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낀 세대이지만 또 아무래도 이 음악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그 레트로도 아니고 뉴트로라고 하잖아요. 레트로에다가 뉴자를 붙여가지고 뉴트로라고 하는데 그 시대 음악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보다는 여러분들보다 좀 노래를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굉장히 크게 히트한 노래가 아니어도 많이 아는데 좀 전에 그 들려드린 노래는 그 설마라는 노래입니다. 설마.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설마가 누가 부른 가수라고 말씀드리면 어쩌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설마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경미 씨라는 가수인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보현 스님이라고 그 스님 그 비구니가 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편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적으로도 나왔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아마 뭐 86년 뭐 이렇게 됐겠죠. 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노래가 이렇게 외모에서도 보시다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여가수는 아무래도 가수 혜은이 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혜은이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유망주로 이제 떠올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자취를 감추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비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 생활의 고달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회 풍조 속에서 또 그 경쟁 이런 부분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그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스님으로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저 비난하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좀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경미 씨의 설마라는 노래인데요. 왜 오늘 The title of the song, 저 발음이 괜찮은가요? 오늘의 그 주제곡을 설마라는 노래로 들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2550선, 이 선이 제가 계속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설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게 확인이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차트부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보조지표들을 다 빼버리고요. 아주 그냥 심플한 그 막대 차트로 보기가 편하셔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설마 했었지, 설마 했겠지, 이 부분은 여기가 2800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뭐 여기서 또 뒷북 3,000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여기서 2,550선 이거를 예상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했겠죠. 불가능했겠는데 결국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일주일, 2주일, 기껏해야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2,700 가야 되는 이유, 2,680 가야 되는 이유, 2,640 가야 되는 이유. 자, 2,640 마디지스 2,600 무너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2,550선. 자, 오늘 장중 저가가 2,553 박스 안에 보이시죠? 2,55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목표 지점이라고, 이제 물론 아래로 갔지만 아래로 간 그 목표 지점이 이제 하행선이니까 하행선의 목표 지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이 경기선 있죠. 경기선을 한번 밟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기선을 밟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서 이 경기선을 이탈하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갭을 계속해서 찜찜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갭이 왜 찜찜했냐면은요, 이 폭이 좀 넓지 않았으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으면 전 찜찜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폭이 좀 용인하기에는 조금 큰 폭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용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걸 먼저 메우고 가야 한국 증시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이걸 못 메우게 되면 언젠가는 이걸 메우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후퇴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또 이 과정에 매물들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목표치까지 거리가 오래 걸리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갭을 메우고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후에 매일매일 그 시황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자, 결국에는 이 갭이 이렇게 메워졌죠. 자, 완전하게 메워지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 꼬리가 만들어진 지점으로 인해서 이 갭의 상당폭 반절 이상이 메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갭이 용인할 수 있는 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완전히 메워도 되고,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이 갭은 용인할 수 있는 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왜 임광목 대표는 갭이 뭐길래 자꾸 그 갭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좀 의아해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인이 된 오늘 이 지점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인이 된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갭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를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 가지고 좀 더 보충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자, 이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것도 보기 편하게 가장 심플한 차트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삼성전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86,000원. 저는 그 8만원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한 그 시각, 83,000원 그 정도에서 매도 82,000원대죠.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좀 회의적으로 봤던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였죠? 제가 외국인 지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대로 너무 꽉 찼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55%대가 너무 꽉 찼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삼성전자는 사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잖아요. 못 사니까. 안 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지분이 꽉 차 있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 거잖아요. 이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갭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이 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갭을 계속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10만전자 그런 거 믿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우지 않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린 10만 전자 이런 거 믿지 말자. 저 이 갭이 먼저 메워져야 가더라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갭을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삼성전자 이 갭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삼성전자의 갭도 오늘 이렇게 메워졌죠.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메워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 갭도 메워지고 여기 이제 수급선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그 시장이 이렇게 후퇴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또 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제 또 시세 플레이 하기가 좋은 장세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 지점 아까 그 코스피 기준으로 2800 근처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 뭐 이 기준으로 해서 제 얘기 안 들으시고 고집 피우신 분들 제 얘기 안 들으시고 고집 피우신 분들은 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운신의 폭이 없겠죠. 왜냐하면 물려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뭐 한 30개 정도 종목을 거의 다 고점에 팔아드렸어요. 그 최근에 고려아연도 보세요. 제가 팔아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런 것들 보시면은 대부분 고점에 팔아드렸으니까 현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현금 가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스피 2550선도 도달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오히려 수익 내기 정말 편안한 장세가 또 왔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시세 수익 플레이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뭐 자신있게 바닥 확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또 요인들이 있으니까 바닥 확인이라고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저는 제가 보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중동 전체가 진짜 뭐 4차 세계 대전이죠. 3차 세계 대전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모든 나라들이 인발부가 돼가지고 전쟁 형태로 이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저는 세계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그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나이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도 된다. 추천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수급선까지 조정이 왔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요 제가 어제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이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어제 이렇게 여기 4921 보이시죠? 제가 5천억 가까이 되는 순매수가 됐지만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면 오늘이 되겠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오늘 하방 공세가 다시 시작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천억이 이렇게 매수 전환이 됐지만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하방 공세가 다시 시작될 것 같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자, 1조 5천억의 오늘 하방 공세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보시면은요, 1조 5천억의 외국인 하방 공세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게 하방 포지션이라고 하지 않고 하방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방 공세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죠? 하방 공세라는 얘기는 이제 공세가 끝났으니까 공세에 의해서 오늘 코스피 2550선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이 공세가 마무리됐으니까 점차 이게 환매수가 되면서 반등 모드로 갈 거다. 자, 이게 일단 너무 급하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환매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 매도 포지션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등락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끌긴 할 거예요. 시간을 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비슷한 라인에서 이것들을 점차적으로 그 환매수를 해나가는 형태로 해서 1단계 환매수가 끝나면은 지수가 조금 반등하고 2단계 환매수가 일어나고 2단계 환매수가 끝나고 나면 또 지수가 반등하면서 3단계 환매수가 일어나고 3단계 환매수가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다시 완전하게 지금 누적 순매수로 보셔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이제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정도로 강세장도 오겠죠. 뭐, 당장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밟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수개월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밟아갈 거다. 어쨌거나, 오늘 그 1조 5천억 이거는 그 하방 공세 수급이고, 제가 어제 이 5천억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신호가 아니고 재차 하방 공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리고 코스피가 수급선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나왔고, 오늘은 정말 하방 공세를 했고, 도달 목표치였던 그 여기까지 2550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선에도 도달했고 갭도 거의 메워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오늘 하방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구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그 순매도가 그 환매수가 일어날 거예요.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매수가 점차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등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거. 자, 거래량 하나 보세요. 거래량. 자, 오늘 거래량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바닥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가 바닥 거래량인가요? 이런 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모든 노하우를 어떻게 다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 스탁119에서 바닥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거래량 흐름 타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여기 늘어난 거는 바닥 거래량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고 이제 바닥을 다져나갈 거다. 그리고 점차 반등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먼저 앞서 나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릴 종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2550선까지 이제 그 하방 그 도달 목표 하행선상의 도달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외국인 선매수가 일어날 것이다.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반등해 나가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종목들은 앞서 나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그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막 장중에 막 6%, 7%까지도 밀렸었잖아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그 HBM 아시죠? HBM. 제가 그때 HBM 설명드렸었잖아요. HBM이 뭔지 반도체 그림까지 가지고 설명드렸었죠. 자, 오늘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HBM이 하반기부터 경쟁 심화가 돼서 SK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그 실적이 별로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그 반도체 하면은 대만이고, 대만 하면은 뭐죠? TSC 또는 TSMC 라고도 하죠. TSC라고 해도 되고 TSMC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대만이 반도체 메모리 칩 일부 빼놓고는 실적 전망치를 낮췄어요. 여기 경쟁 심화 얘기 나왔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쟁 심화 얘기 나왔고, TSMC 실적 전망치 낮춤. 자, 그래서 어제 뭐 그 반도체주들 미국 폭락했잖아요. 뭐 인텔, 뭐 다 이제 대부분 다 같이 많이 빠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지금 조금 그 부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대표가
뭐 업황 안 좋아져도 이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좋을 거다 막 그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 19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거의 2만 원 이하까지 빠진 거잖아요. 오늘 16만 원대까지도 16만 원, 뭐 16만 8천 원인가까지 그렇게 밀렸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막 시장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그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돼.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전망을 해놓고 나서 단기적으로 시황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니까 정말 제가 길게 봐도 좋다. 큰 맥락에서 봐도 좋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은 흐름을 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지금은 주가 코스피가 뭐 1000, 1200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코스피가 1000, 1200 이런 시대가 아니고 2600, 뭐 3000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아니면은 다 그 작전성이거나 팬덤 종목 이외에는 그렇게 시세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간혹은 그런 종목들이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아주 안 나오진 않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저희 SVIP 종목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어떤 분들이 로또 사놓고 막 뭐 상상하잖아요. 당첨되면 이거 뭐 할 거다. 그런데 그거 이제 로또 추첨이 끝나고 나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허무함을 느끼면서요. 자, 그런데 SVIP 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감들이 막 부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SVIP 종목의 결과는 그 로또를 산 후에 깨고 난 그 허무한 그런 결과가 아닌 어느 정도 허무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저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이제 계속 이 분석이라든지 수익 종목이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종목 들고서나 계속 올라가겠지 않은 희망 고문 이런 것만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또 실망하시고 또 올라가지도 않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기회비용 낭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래도 엄선된 종목들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저는 정말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무슨 카카오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단톡방,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방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말고 저희 그냥 자기 관련된 종목들 조용히 저희 스탁119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하셔가지고 매수하시고, 또 특이사항 있으면은 제가 업그레이드 해놓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따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스탁119 사이트에서 그렇게 안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은 맨날 도돌이표처럼 시장에서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010-6656-9502, 010-6656-9502로 문의도 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전쟁 관련해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2001년도였나요? 2년도였나요? 그때가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나스닥 상장 나스닥 아시아 담당 이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한국에 상장도 되기 전에 벤처기업일 때 여러 벤처기업들을 같이 많이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디슨 계열사 나스닥 OTCP에 실제로 상장도 시켰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코스닥에 그 당시에 엔바이엔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스닥에
한글로 써야겠네요. 엠바이엔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였어요. 셋톱박스.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서울대 출신이었고, 기술이 굉장히,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회사, 그 제품도 보고 오고, 이제 그 회사 그 CFO하고 얘기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는데, 기술이 정말 좋았어요. 그 당시, 지금은 유튜브 같은 이런 앱이 있어서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생방송 되는 거를 그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잠깐 눌러놓으면 정지가 되고 이런 기술이 지금은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거를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려면은 그 셋톱박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셋톱박스를 활용을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회사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니까 대단한 기술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생방송, 녹화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 중인데도 만약에 생방송을 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생방송은 그냥 흘러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나서 그냥 자기 못 본 부분은 못 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엠바이엔의 이 셋톱박스 당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어요. 이 셋톱박스를 이용하면은 전화 받는 동안에 잠깐 그 생방송도 이렇게 멈춰지게 해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녹화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였겠죠. 근데 어쨌든 그 생방송을 잠깐 중단시켜 놓고 전화 끊은 다음에 중단된 데부터 쭉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었으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술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그때 제가 갔던 이유가 12 전환사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2조달. 그래서 그때 2, 30억만 있었으면 이 회사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잘 나가던, 그때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이어서 노무현 정부 이때기 때문에 잘 나가던 회사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증권도 있었고, 나중에 뭐 솔로몬 저축은행 있었고 이랬잖아요. 이 회사가 그때 그 정권 임X 회장님이 이제 그 전라도 그쪽 출신이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뭐 유세 그 뒤에도 서 있고 막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갔었죠. 그래서 일개 광고 회사였던 일맥이라는 일맥 광고였을 거예요. 이 광고 회사가 그 SM 솔로몬 신용정보 통해서 그 MPL이라고 하잖아요. MPL, 그 부실채권. 그걸 이제 금융권에서 대부분 받아가지고, 막 그 부실채권 장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금이 생기고, 이제 솔로몬 증권 만들어지고, 저축은행도 뭐 그냥 한 개가 아니라 뭐 경기 SM 저축, 솔로몬 저축은행 막 이런 식으로 몇 개 있었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제가 이 엠바이엔의 그 12 쪽으로 조달을 연결을 하려고 했었었고, 최종 미팅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확약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피곤하다, 이제 회의 다 마치고 9시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뭐 올림픽대로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이제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뭐 무슨 무역센터 빌딩 막 연기나고 그런 화면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명히 올림픽대로 이렇게 오면서 무역센터 쪽에 그런 사건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무역센터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9.11 테러에서 그 미국 무역센터 막 붕괴되고 그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뭐 거의 한 3, 4일 동안 막 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막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 엠바이엔 그 CB 조달 못했고 이 회사도 이제 자금 문제로 인해서 결국 아마 그때 이제 상장 폐지가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 이게 그 9.11 테러만 안 났으면은 아마 살릴 수 있었던 회사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까 그 아시아 담당 이제 그 이사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스닥.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계 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계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벤처가 너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이 테러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뭐 그런 조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몇 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 장세.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무차별적인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가면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자, 지금처럼 뭐 이스라엘의 그런 정세들, 이런 것들이 오늘처럼 코스피 이렇게 2550선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달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었던 그 시점에 시적절하게 그 조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쟁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추천 또는 매수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도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금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주말에 그 주말 스페셜 방송 하기 전에 구독자가 120명이라도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에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또 방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